독일 제국이 총동원령을 선포하고 전쟁에 돌입한 지 3년이 지난 1917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독일은 프랑스 총사령관 니벨의 대규모 공세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지만 계획했던 반격에는 실패하며 전선은 여전히 지지부진했습니다. 한편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 제국이 붉은 혁명으로 혼란에 빠졌고 독일은 한결 푸근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독일 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참전하면서 막대한 병력과 물자가 유럽으로 속속 도착하고 있었고 만약 연합군이 충분한 미국 지원군을 확보한다면 독일의 승리 가능성은 사라질 것이 뻔했습니다. 이에 독일군 총사령부는 서부전선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어 전쟁을 끝내려는 대규모 공세를 준비했습니다. 1918년 3월 독일은 러시아와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하여 막대한 영토와 자원을 확보하고 동부전선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군은 모든 역량을 서부로 돌릴 수 있었고 마지막 한타에서 이겨 파리를 따내면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힌덴부르크와 보병대장 루덴도르프는 서부전선의 종결을 위한 작전을 세웁니다. 당시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던 상태였고 이를 간파한 루덴도르프는 영국군과 프랑스군 사이를 기습 돌파하여 서로를 분단시키고 각계 격파하기로 합니다. 먼저 영국군을 해안가 방면으로 밀어붙여 포위섬멸하고 형성된 돌출부를 확장해 프랑스 군단을 전방위로 압박한 뒤 파리까지 진격하는 것이죠. 작전이 성공하면 프랑스를 장악한 뒤 영국과 미국과의 평화 협상을 통해 독일의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종결할 계획이었습니다. 1918년 3월 21일 새벽 작전이 시작됩니다. 독일군은 전례 없는 규모의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5시간 동안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이 영국군 방어선을 강타했으며 이는 분당 3,000발이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습니다. 포격이 끝나자 독일군의 정예 돌격대가 기습적으로 진격하며 영국군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강한 공격에 영국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전선은 무너졌습니다. 이 공세로 인해 영국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2만 명이 포로로 잡혔고 5만 5천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죠. 1914년 이후 거의 정체되어 있던 서부 전선에서 처음으로 독일군이 빠르게 진격하며 교착 상태를 깨뜨리는 듯 보였습니다. 독일군은 파리를 향해 돌진했고 1914년 슐리펜 계획이 실패했던 마른강 부근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심지어 독일군의 장거리 대포 파리포가 파리를 향해 포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4년 전 이루지 못했던 승리를 다시금 눈앞에 두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공세는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루덴도르프는 공세를 계획할 때 명확한 최종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초반에는 영국군을 격파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영국군이 예상보다 빠르게 후퇴하며 전선을 재정비하자 독일군은 즉각적인 전략적 전환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루덴도르프는 공세의 방향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전력을 분산시켰고 결국 독일군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공세에서 독일군은 서부 전선에 거의 모든 병력을 투입했지만 이는 큰 도박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전쟁이 길어질 경우 추가로 보충할 병력이 부족했고 실제로 공세가 진행될수록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독일군의 후속 보급과 수송 체계가 열악했습니다. 독일군은 철도를 통해 보급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연합군과 달리 전진할수록 길어진 보급선 문제로 인해 탄약과 식량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는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진격 속도를 늦추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합군은 빠르게 재정비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페르디낭 포슈 장군이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통합지휘 체계를 구축해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협력이 강화되었고 독일군의 각계 격파 전략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 연합군은 독일과 달리 병력 보충이 가능했습니다. 독일군이 피로와 보급 문제로 인해 지쳐갈 때 미국은 신선한 전투 병력을 지속적으로 유럽으로 보내면서 연합군의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독일군은 초기의 돌격 전술로 성공적인 진격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력 손실이 심각해졌습니다. 1918년 공세에 투입된 병사들 중에는 1914에서 1916년에 훈련받은 정예 병사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그 자리를 전쟁 후반에 급하게 징집된 병사들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장기적인 공세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했고 결국 전투 피로도가 쌓이면서 공세의 동력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7월부터 연합군은 100일 공세를 개시하며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특히 7월 18일 시작된 마른강 제2차 전투에서 독일군은 치명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이 전투에서 연합군은 전차와 항공기를 활용한 신속한 기동전으로 독일군을 몰아붙였고 결국 독일군은 후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연합군은 지속적으로 독일군을 압박했고 결국 독일군은 전선을 유지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루덴도르프 공세는 독일이 승리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보급 문제, 병력 부족, 연합군의 신속한 대응, 미국의 참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결국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공세의 실패는 독일 제국의 패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이후 독일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잃고 결국 11월 11일 항복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